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한의학의 큰별 허준 같이 볼까요? 뒷표지 먼저 볼게요. 허준은 조선 선조 때 어이예요. 허준은 내의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의학 연구에도 힘써 선조의 믿음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어요. 허준이 쓴 동의보감은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한의학 책으로 인정받고 있죠. 허준 선생님에 대한 책이네요. 인체를 그려놨고요. 서당 공부를 마치고 혼자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뒤따라가며 놀려댔죠. 공부만 잘한다고 아무나 높은 벼슬 할 수 있는 줄 알아? 양반 아니면 높은 벼슬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길 가는 아이는 허준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허준은 어머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어머니는 허준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게 먹고 허준을 달래면서 말했지요. 준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면 높은 벼슬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마을엔 이름난 의원이 있었는데 허준은 그 의원 집을 자주 찾아갔어요. 의원이 환자에게 침을 놓고 약을 짓는 게 무척이나 신기했거든요. 그런 허준을 보고 의원이 말했어요. 내게 의술을 배워보겠느냐? 네, 저도 의원님처럼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허준은 의원 집에 머물며 의술 공부를 시작했어요. 갖가지 책을 읽고 산과 들에서 약초를 캐며 열심히 공부했죠. 의원은 조선시대의 의료기관, 즉 병원이네요. 병원을 이르는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한 허준은 스승을 뛰어넘을 만큼 훌륭한 의원으로 널리 알려졌어요. 하루는 마을 사는 대감이 병에 걸렸어요. 대감은 허준의 스승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원을 보내달라 부탁했지요. 대감을 찾아가 허준은 침을 놓고 약을 지어 주었어요. 대감은 이 약을 먹고 곧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침이라는 도구가 정말 치료 효과가 참 많죠? 신기하죠? 허의원 정말 고맙네. 자네 의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토록 용한 줄 몰랐네. 자네의 실력이라면 궁궐에서 일해도 충분할 걸세. 마침내 허준은 궁궐의 의원으로 뽑혀 한양으로 갔지요. 대감은 조선시대에 나랏일 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죠. 허준은 궁궐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며 의학 연구에 힘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의 의원에 명령을 내렸지요. 내가 몸이 편치 않으니 허준을 불러라. 허준은 떨리는 손으로 임금님을 진맥했어요. 임금님은 허준이 지은 약을 먹고 곧 건강을 되찾았죠. 허준은 진맥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을 짓는 기술도 뛰어나구나. 임금님은 크게 감탄했답니다. 다음 날 임금님은 다시 허준을 불렀어요. 내 그대 덕분에 병이 금세 나았소. 이처럼 제때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우리 백성의 삶이 더욱 좋아질 것이오. 그대가 그 방법을 연구해 주겠소? 황공하옵니다. 마마. 허준은 기쁜 마음으로 밤낮 없이 의학을 연구했지요. 의서는 사람의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써놓은 책이에요. 허준은 책을 만든 거죠. 그러던 어느 해 수많은 왜군이 조선에 쳐들어왔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임금은 피난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임금님의 건강을 보살피려고 함께 가려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지요. 오직 허준만이 선뜻 따라 나섰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임진왜란은 7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면 6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6년, 근데 7년이니까 무척 긴 기간이죠. 전쟁 중에 임금님은 백성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아프면서도 치료 한 번 못 받고 쓰러진 백성들이 많았어요. 마음이 아팠던 임금님은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서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죠. 임금님은 허준의 손을 잡으며 부탁했어요. 허준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죠. 네, 전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훌륭한 의서를 펴내겠습니다. 허준은 새 의서를 펴내려고 다양한 약초를 가져다가 무슨 병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연구했어요. 허준은 맨 먼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적었죠. 백성이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 가난한 백성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썼어요. 이는 모두 허준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기들 그림이 쭉 있네요. 의사 연구를 시작한 지 몇 년이 흘렀어요. 임금님의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죠. 허준이 정성을 다해 침과 약을 썼지만 결국 임금님은 숨을 거두었답니다. 전하, 이렇게 가시다니요. 백성을 위한 의서는 보고 가셔야지요. 허준은 너무나도 슬펐어요. 새로운 임금님이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자 허준을 미워하던 신하들이 말했죠. 전하, 허준이 의원으로서 책임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임금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님이 말했어요. 허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을 고치는 데 힘썼소. 큰 벌을 내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오. 대신 허준을 궁궐에서 내보내기로 하겠소. 그렇게 궁궐을 나간 허준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돌아가신 선조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내가 없더라도 꼭 의서를 완성해야 하오. 가엾은 백성을 살리는 길이 그대에게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허준은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며 힘을 냈답니다. 허준은 의서를 쓰기 시작한 지 15년. 엄청난 세월이죠? 15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의서를 완성했어요. 허준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연구가 그 결실을 보아 기뻤어요. 때마침 임금님도 허준을 궁궐로 다시 들어오라고 부르셨어요. 허준은 임금님을 뵈러 갔어요. 임금님은 허준이 쓴 의서를 보고 깜짝 놀랐죠. 정말 장하오. 이 책이야말로 동양의학계의 보배이며 거울이오. 책 이름을 동의보감이라고 지으시오. 이제야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의사가 생겼어. 우리 백성도 병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아픈 사람과 한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를 돕는 한의학의 큰 별로 우뚝 섰답니다. 허준이 쓴 의서가 한 권이 아니네요. 동의보감, 언해태산지묘, 언해두창지묘, 벽역신방, 언해구급방, 찬도방론 맥결집성, 신찬벽온방, 신찬벽온방. 정말 많은 의서를 지었네요. 허준은 임금님을 뵈러 갔어요. 임금님은 허준이 쓴 의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동의보감이라고 지었다고 아까 읽은 거네요. 자, 오늘은 조선시대에 한의학의 큰 별이었던 허준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